홍천 귀농 귀촌 가이드에서 제공하는 농산지 스터디 세 번째 시간. 오늘은 귀농 귀촌에 따른 주택 구입 시 양도소득세에 관련된 문제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집이 있는 상태에서 시골집을 구입했는데 서울집의 양도세가 많이 발생한다면 시골집을 구입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세금을 어떻게 처리를 하게 되는지 각종 법들에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 현행법에서는 첫 번째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의 1세대 1주택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7항의 상속주택, 이농주택, 귀농주택, 조세특례제한법 99조의 4의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앞으로 시행 예정인 조세특례제한법의 인구감소지역 주택구입 특례, 그리고 요즘 한참 핫한 체류형 쉼터, 그리고 약간은 편법의 범죄에 속하는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해서 농촌생활을 하시는 방법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많은 내용을 오늘 한꺼번에 강의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현행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특례에 관해서만 먼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음 편에 강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 특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의 대체 취득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는 기존의 집을 미처 처분하지 못하고 새로운 집을 취득한 세대에 대해서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그런 제도로 굳이 농어촌 주택에 한해서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서울에 집을 사고 팔 때도 적용되는 건데 이 농어촌 주택을 구입하실 때도 해당 사항이 있어서 여기서 안내를 해 드리는 겁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에 따라서 기존 주택을 기존 주택의 양도세를 면제 받으시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셔야 됩니다. 첫 번째,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셔야 됩니다. 1년 이상이 지나지 않으면 신규 주택을 취득하셨어도 기존 주택을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내가 기존 주택에 1년을 미처 살지 못하고 분양권을 취득을 하시든지 신규 주택을 분양을 받으셨다. 그럴 경우에는 기존 주택에 세금을 면제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날려버리는 게 됩니다. 분양권을 취득하실 때 반드시 그런 부분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셔야 됩니다. 신규 주택에 대해서 첫 번째로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2020년 8월 10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주택을 취득하시고 1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분양권을 취득을 하신다든지 분양을 받으셨다. 그럴 경우에는 기존 주택에 대한 세금을 면제 받으실 수 있는 길이 없어져 버립니다. 새로운 분양을 받으실 예정이 있으신 분들이나 분양권을 취득할 양도 양수에 따라서
분양권을 취득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이 점 주의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대체 취득에 따른 양도세 면제는 기존 주택을 미처 처분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혜택인데, 이 기존 주택 처분을 무한정 인정해 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3년 이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셔야 합니다. 그럴 경우에만 기존 주택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아야 되고요. 양도일 현재 그 기존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셔야 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그거는 그런 경우에는 기존 주택이 당연히 세금이 부과가 되겠죠. 지금 현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한 세대가 한 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 그리고 12억을 넘는 고가주택이 아닐 것, 그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7항, 상속주택, 그리고 인농주택, 그 다음에 귀농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7항은 상속주택, 인농주택, 귀농주택의 경우에 특별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기존의 주택에 대해서는 1주택으로 인정을 하겠다. 그래서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떤 조건들을 갖추어야지 상속주택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인농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귀농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속주택입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인해서 취득하신 주택이어야 하고요.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않는 자로부터 상속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수도권 지역은 안 되고요. 수도권 지역 외에 읍면 지역만 가능합니다. 도시 지역은 읍면 지역이라도 제외가 되는데요. 이거는 도시 지역이 서울시, 초시, 춘천시 이런 시 지역이 아니고요. 토지 용도 분류에서 토지 용도에서 이게 예를 들어서 도시 지역 내 토지냐, 그 외 예를 들어서 관리 지역이나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의 토지냐, 거기에 따른 분류에서 도시 지역에 있는 토지는 제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주거 지역에 있는 상속주택은 전혀 해당 사항이 없겠죠. 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다음, 피상속인이 취득한 후에 5년간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에 대해서만 혜택을 줍니다. 제가 이제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는데 일반 주택에 대해서 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이런 조건을 다 갖추신 상속주택에 대해서는 일반 주택이 꼭 먼저 취득한 일반 주택에 대해서만 혜택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상속 후에 주택을 하나씩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할 때마다 다 1주택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기존의 상속주택을 털었어요. 털고 새로 신축을 해두고 일반 주택을 샀다 팔았다 해도 그런 경우까지도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일반 주택 이 조건에 부합하는 상속주택을 가지신 분은 일반 주택을 샀다 팔았다 여러 번 하셔도 1주택으로 계속 인정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갖춘 상속주택이 가치가 앞으로 상승 여지가 있다고 하면 절대 파실 이유가 전혀 없겠죠. 다음으로 인농주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시던 분이 5년 이상 거주한 농어촌 주택을 버리고 이사를 가셨습니다. 농어촌 주택이 빨리 팔리지 않겠죠. 어쨌든 농어촌 주택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 서울에
아니면 다른 지역에 집을 사고 팔 때 1주택으로 인정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다만 같은 읍면동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홍천읍에서 화석으로 이사를 갔다. 그래서 홍천읍에 짓던 이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서석에 있는 집을 사고 팔았다. 그러면 인정이 되겠죠. 같은 읍면동으로 전출하는 경우는 해당이 없다. 가끔 인접시군이냐 같은 읍면동이냐 인접 읍면이냐 이런 조건들이 많이 붙는데요. 이농주택은 같은 읍면동으로 전출하는 경우는 해당이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득세법 155조 귀농주택입니다.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1000제곱미터 이상 소유한 자, 배우자가 소지해도 상관없습니다. 농지 소재지에 200평 이하 대지가 200평 이하인 주택을 취득한 때 그 일반 주택에 대해서 혜택을 드리는 겁니다. 귀농 전 1년 이내에 구입한 주택도 포함해서 같이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단 일반 주택은 고가 주택은 안 됩니다. 12억 넘는 거를 지금 고가 주택이라고 하잖아요. 안 되고 앞에 경우에 인농주택이나 상속주택과는 다르게 5년 이내에 일반 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5년 이내에 매각하실 때만 그 귀농주택 특례에 따라서 기존 주택을 면세를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법이 2016년 2월 17일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귀농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귀농주택을 귀농을 했는데 3년 내에 농사를 안 짓는다. 그러면 이러한 혜택이 없어지게 되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조세특례제한법 99조의 4 농어촌 주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골 주택에 대해서 투자를 하라는 시그널이었죠. 시골 주택을 사시게 되면 서울에 있는 기존의 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라는 규정이고요. 이 농어촌 조세특례제한법 99조의 4에 해당하는 농어촌 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도권 제외, 도시 지역 제외입니다. 강화나 연천 같은 예외는 있는데요. 홍천하고 상관없으니까 넘어가고요. 도시 지역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토지의 용도에 따른 분류지 속초시, 서울시, 순천시 하는 그 시지역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그 농어촌 주택이 기준 시가가 3억 이하여야 됩니다. 공시가격이 한옥은 4억까지 인정해 줍니다. 이 조세특례제한법이 2003년부터 시행해서 매년 2년씩 연장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 8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에 한해서 인정이 되는 거고요. 지금 이 주택을 보유를 시골주택을 3년 이상 보유를 하셔야지 농어촌 주택 특례 인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 주택에 대해서 면제를 해주는 거라서 농어촌 주택을 구입하시고 나서 기존의 농어촌 주택을 구입하시기 이전의 집에 대해서만 혜택이 있는 겁니다. 농어촌 주택을 구입하고 나서 서울에 집을 구입하실 경우에 해당이 없습니다. 서울 분들은 시골 집에 투자를 할 수 있지만 시골 분들은 서울에 투자를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면접 읍면까지 해당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면접하는 시인지 읍면인지
잘 보셔야 됩니다. 농어촌 주택 규정은 면접하는 면까지는 혜택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천읍에 사는 사람이 영귀미면에 농어촌 주택을 구입했다고 해서 홍천읍에 있는 집을 팔 때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홍천읍에 거주하시는 분이 서성면에 농어촌 주택을 구입하셨다. 그럴 경우에는 농어촌 주택 특례가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99조의 4항 고양주택 규정입니다. 고양에 소재하는 주택이어야 됩니다. 고양의 주택이라는 것은 본적지거나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구 20만 이하의 시지역입니다. 홍천에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강원 지역의 동해시, 삼척시, 태백시, 속초시가 해당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 도입된 규정이기 때문에 2009년 1월 1일 이후 구입하시고 3년 이상 보유하셨을 경우에 기존 주택에 대해서 세금이 면제가 됩니다. 여기는 아까 농어촌 주택 같은 경우는 면접 읍면을 적용했는데 여기는 면접 시를 적용을 합니다. 면접 시 규정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동해 분이 삼척시에 있는 집을 사시면 안 되죠. 근데 동해에 있는 분이 속초에 집을 사신다. 그때는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은 2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